수요일에 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챙겨봐야 할 이슈가 참 많은데요. 두 분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날씨도 많이 풀린 것 같은데 두 분의 옷을 보니까 또 봄이 다가오는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도 빨리 확실한 봄이 좀 와야 될 텐데 오늘은 일단 애매하게 좀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증시 대비해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하나씩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현대차와 삼성전자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둘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에 있어서 협력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로봇용 배터리 동맹에 대한 이슈가 전해졌고요.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사실 대표주들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 뭔가 큰 뉴스인 것 같기도 한데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력은 아닌 것인지 현대차도 아쉬운 상승폭, 그리고 삼성전자나 삼성 SDI 관련주, 그리고 어제 나왔던 로봇용 배터리 이슈라고 해도 로봇주들도 시세가 확 잘 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있어서 이게 막 엄청난 뉴스는 아닌 건지 김진경 본부장님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크게 이제 주가에 정말 엄청난 이슈다, 엄청나게 큰 이벤트다 이렇게 좀 작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기대를 해볼 만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새롭게 전체적인 이 업황을 좀 그 업황 개선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시장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뭔가 지금의 경우는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많이 좀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좀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쪽으로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 그 한쪽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아무리 다른 쪽에서도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도 그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 쪽으로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하게 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뭔가 지금 특히나 이제 로봇 테마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주가가 급등하게 마련인데 오늘장의 경우도 역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의 경우는 조금 더 주가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더 큰 내용들, 더 큰 이벤트들, 그리고 뭔가 전체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더욱더 필요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너무 이슈에 민감하게 좀 대응하시는 것보다도 조금은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낙폭 과대가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거나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런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접근이 좀 중요하다 얘기를 주셨어요. 낙폭 과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을 때 그런 구간을 잘 노려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체크해봤듯이 로봇주도 별다른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한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별 반응 없고, 그리고 시세 났던 종목들은 단기 조정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은 대표주인데 횡보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봇 이야기가 최근에 뭔가 쏙 들어간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로봇주들이 위든 아래든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괜찮은 걸까 궁금하거든요. 이지은 대표님, 로봇주 진입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들은 올해 좀 지속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4월쯤에 시제품이 이제 양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그때 이후에 시장에서 물론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이나 이런 여부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때 주가들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퍼지면서 관련돼서 주가 흐름을 좀 더 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로봇 산업이 대안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많은 나라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채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계속 많은 대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는 M&A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별 이슈가 있었던 로봇주들도 있고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추세를 쭉 돌려보니까 최근 종목들의 흐름들이 쉬어가는 구간 또는 좀 약간 밀려서 추세 자체가 약간은 하락으로 자리 잡은 종목들이 좀 대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최근 이슈 있는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약간은 둔화된 흐름이긴 하지만 여전히 로봇주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 여기서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골라보신다고 한다면 최근 개별 이슈가 있었던 뭐 삼익 THK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가 약간은 조정의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21선의 지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거, 또는 대장주의 종목의 역할을 했던 뭐 클로봇 그리고 하이젠 R&M, 시메스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아직은 완전 돌아갔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돼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보일 때는 로봇주들은 좀 담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주들 오늘 뭐 당장 급하게 담을 필요는 없겠지만 지속 관심 있게는 보셔야 되는 섹터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로봇주는 우리가 올해 내내 좀 관심권에서 봐야 된다 얘기를 주셨어요. 급하게 들어가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뭔가 추세가 돌아서는 모습 확인될 때는 우리가 종목 잘 골라서 그쪽에서는 매수해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동차 쪽 이야기 해볼 텐데 앞서 보셨듯이 대표주는 좀 아쉬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이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시세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삼성 공조를 비롯해서 뭐 오늘 한온 시스템이나 KG 모빌리티 이러한 쪽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완성차 쪽이 관세 이슈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면 우리가 부품주에서는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 종목은 잘 골라봐야겠죠. 김진경 본부장님, 부품주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이슈나 모멘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황이 나아진다,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다, 아니면 부품 섹터가 훨씬 더 뭔가 업황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날 것이 이런 거를 좀 본다라기보다도 지금 자동차 이제 부품주의 경우는 뭔가 개별적인 이슈들 그리고 어떤 좀 개별적인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들을 더욱더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 공주의 경우는 이 엔비디아의 냉각 업체 이제 모색에 따른 소식으로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일단 자동차주에 대해서 워낙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완성차 쪽에 대해서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대신에 이제 부품주 쪽으로 또한 좀 관심이 몰리는 이 모습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품주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지금 바닥권에서 또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주로의 좀 관심도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우려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 업황 자체만 보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개별적인 모멘텀 그리고 어떤 수급적인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심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수급이라던가 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도 잘 골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쪽과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봤습니다. 이슈와 함께 묶어서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2차 전지 쪽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8%가 넘게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한 우려도 좀 같이 하게 되는데 일단 테슬라가 주가가 미끄러진 이유는 지난달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급감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판 FSD 기대 이하의 또 성적을 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크게 밀렸습니다. 2차 전지주에게 있어서 좀 바로미터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게 테슬라가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 국내 2차 전지주에게 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앞으로의 주가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재은 대표님, 우리 테슬라와 국내 2차 전지 간의 커플링 가능성, 이전에는 무조건 2차 전지 연결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뭐 로봇이나 여러 가지 쪽으로도 사업을 테슬라가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2차 전지는 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쪽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결국에는 배터리가 필요하다. 특히 그중에 전고체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용 시간 자체를 늘려주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점이라는 이야기와 특히 전고체 배터리 요즘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터 배터리 행사가 이제 또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부분도 있지만
있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 우리나라, 일본 많은 나라들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의 사활을 걸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나오면서 좀 관련돼서 주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업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업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업들의 가이던스라던가 그리고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런 축소의 흐름들은 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세라든지 이런 미국과 영국 쪽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주가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데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재료가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좀 전반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흐름,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제 캐펙스 투자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반도체 종목들이 흔들리면서 그 수급을 좀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여부는 딱 이 이유다라는 꼭 명확하게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특히 리튬 가격도 지금 오히려 약간은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세가 좋기는 하지만 이게 명확한 근거를 기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일단 바닥권에 있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비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약하게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바닥에서 올라온다라는 이유로 큰 비중을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2차 전지가 이제 좀 공매도가 부활을 하게 되면 2차 전지가 좀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조금은 보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은 남겨두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업황과 관련해서도 좀 더 관망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얘기를 주셨고요.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보면 전고체나 리튬 쪽에 유난히 2차 전지 쪽 시세가 편향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해당 대표 종목들을 보더라도 주가 상승이 워낙에 가파르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다른 테마로 수급이 좀 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전고체와 리튬주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 판단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뭔가 뚜렷하게 개선이 나오고 있다, 뭔가 성과를 보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은 뭔가 서서히 그래도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의 경우는 전체적 2차 전지 관련주, 뭔가 소재, 뭐 부품, 장비 이쪽으로 많이 관심이 몰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주 안에서도 무언가가 딱 어떤 섹터가 대장처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에 많이 좀 하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에 따른 유입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이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자주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라든지 리튬 쪽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주들의 경우는 지금도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주의 경우는 그래도 서서히 그동안 전기차 쪽에 많은 이제 비중이 실었다면은 지금의 경우 ESS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업이 점차적으로 다각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를 지나서는 점차로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들이 많은데 뭔가 한쪽으로 비중을 싣는다라기보다도 조금은 섹터별로 나누어서 조금 골고루 비중을 적게 싣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재은 대표님은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봐주셨지만 또 김진경 본부장님께서는 전고체, 리튬 쪽도 추가 상승은 더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또 돌면서 최근에 뭐 ESS나 사업 다각화하는 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좀 지켜봐야 된다. 포트에도 비중을 나눠서 담아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셀 3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1분기 실적도 LG 엔솔을 제외하면 적자가 지속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LFP나 전고체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ESS 같이 여러 가지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비관적인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2분기에도 뭐 이런 흐름 이어갈지 걱정됩니다. 이재은 대표님, 앞서 전고체나 리튬 쪽은 좀 아무래도 뭔가 우리가 업황까지 보면서 꾸준히 지켜보기 어렵다면 셀사는 좀 그래도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 다르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셀 3사는 전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네. 괜찮을 수 있다. 비중을 나눠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나눠서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셀 3사는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무게감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데는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어야지 종목 자체들이 좀 강하게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최근 이슈들이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다가 계속해서 저항대에 좀 맞고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준다는 건 그만큼 강한 수급이 유입되지는 않았다라고는 보고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가능하다. 내 투자 성향이 그거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2차전지 관련돼서는 뭐 PNT라던가 아모그린텍 이렇게 개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거나 인터배터리 행사를 앞두고 인터배터리 행사에 관련된 뭐 전고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내가 2차 전지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일정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당장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 3사는 당장에 우리가 실적 돌아서는 거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본다면 실적을 잘 내거나 혹은 인터배터리 관련된 이슈 있는 쪽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트랙 전략 세워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두 분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재건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계속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주가는 또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 간의 광물 협정 체결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는 가운데 오늘 재건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건, 건설 기계 그리고 농기계 이런 쪽들 다 같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워낙에 이게 뉴스 나올 때마다 좀 튀는 쪽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이런 뭐 종전에 대한 기대감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진경 본부장님, 그러면 당분간은 재건주 우상향이 좀 가능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 당분간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종결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들쑥날쑥은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완전히 종결이 되기 전까지 뭔가 기대감이라든지 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종전 이후 실제적으로 재건 수주가 이루어지는지 보아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좀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개별 이슈 그리고 뭔가 약간 테마성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돌아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건주들 앞으로도 조금은 주가의 상승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를 할 점이 뭔가 꾸준하게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도 조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재건주 특성상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또 그만큼 매물이 쏟아지게 된다면 주가가 바로 제자리로도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주도 우리가 지금은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은 변동성에 유의를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 기대감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우리도 함께 주목할 만하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확대되는 부분 유의하면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주 안에서도 농기계에 관련된 쪽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동그룹주, 대동기어, 대동, 뭐 TYM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가 사실 좀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가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농기계 수혜를 보고 투자하는 전략 어떤지 괜찮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재은 대표님, 농기계 쪽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도 궁금하고요. 혹시 좀 더 넓혀서 뭐 사료, 비료 이런 쪽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사료 비료는 사실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예. 보고 있고요.
일단 농기계 관련돼서 지금 대동기어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좀 터진 모습입니다. 그 뒤를 이으면 보통 대동기어가 이제 움직이면 대동도 같이 동조돼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는데 대동도 뭐 위치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I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시세가 좀 나왔다가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전히 농기계 관련돼서 대동기어는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대동이라든지 TIM 보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이런 건설 기계 쪽도 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약간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뭐 두산 밥켓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은 지금 건설기계에서 북미 쪽의 인프라를 이미 이제 갖고 있고 인프라 투자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함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기 어려운 쪽은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서 그 기업과 함께 나가는 쪽에 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진건설 로봇이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세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뭐 계속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지금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재건주들 상승 크게 나올 때 내가 팔고 나오겠다라는 좀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어느 몇 종목들은 좀 유효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전처럼 많은 종목들을 보는 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몇 종목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동기어는 상당히 많이 오른 만큼 매수하기 쉽지 않은 자리지만 대동이나 TYM 그리고 전진건설로봇,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선택과 집중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고 두 분 모두 재건주는 단기간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의견 일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번에는 방산, 조선 이쪽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주들은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K방산 일단은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원팀으로 나선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LNG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 조선 쪽 방산 쪽에서는 내러티브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만 오늘 주가 흐름 봤을 때 이 이슈에 대한 탄력을 받는 것보다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해야 될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은요? 네, 일단은 뭐 함정 수출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좀 협력의 조금 관계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좀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매력도가 있고 또 이렇게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투자 심리도 그래도 우려보다도 좀 기대감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내내 한번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작년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온 종목이라든지 업종의 경우는 좀 조정에 들어가는 분위기이고 작년에 많이 소외가 되었던 업종들의 경우는 최근에 반등을 또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로서는 이제 저가 매수세에 따른 유입이 워낙에 또 메리트가 높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한 만큼 일단 조선주의 경우는 뭔가 매수세가 적극적 유입이 된다라기보다도 그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좀 피로감에 따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의 경우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해서 너무 좀 다른 업종으로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뭐 이제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조선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대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섹터다 보니까 지금은 잠깐 피로감에 따라서 쉬어간다 얘기를 주셨어요. 꾸준히 우리가 수급과 함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조선 섹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방산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유럽의 국방비 증액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에서 최근에 방산주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우리 방산주들은 일단 조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물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최고가를 찍긴 했지만 지금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종목들 다 같이 쉬어가고 있어요.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정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왜 내리는지가 궁금하네요. 이진은 대표님.
네, 조선이랑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나 그동안 시세가 강했기 때문에 네.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압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시장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 수익적으로 이미 고가에 있는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기대 수익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 훨씬 상방의 룸이 많이 열려 있는 만큼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다른 섹터의 뭐 빈집털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모멘텀 한한령 해제라든지 재건이라든지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그동안 눌렸었던 종목이 바닥권에 위치했던 쪽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의 수급 이동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난 것 같은데요. 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저는 아직까지는 좀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을 네.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무기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러면 종전이 되고 나서 끝날 것인가? 저는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종전 이후에 무기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봤을 때도 훨씬 많아지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낙토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하다 보면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또 지금 이렇게 바닥권의 종목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이 추세가 또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쉬어가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은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섹터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1차 매수 정도는 저는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과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전히 조선 방사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얘기를 주셨어요. 특히나 1차적으로는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현대 로템 짚어볼 텐데 모로코 전동 차량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정말 잠깐 오전장에 올랐다가 쭉 이제 내려오면서 4%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를 방산이 아니라 아무래도 철도 쪽과 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철도주의 테마를 자극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철도주를 보니까 종목들 일부가 상승불이 들어와 있어서요. 철도주를 지금 노려보는 건 어떤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철도주가 이슈가 되려면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좀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가장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들고 있고요. 일단 재건 관련주들이 이 섹터별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죠. 근데 철도주의 경우는 이 재건 관련주 안에서도 뭔가 그동안에 뚜렷하게 두각을 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라면은 이 철도주의 경우도 뭔가 투자 심리 자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뭔가 이제 관련주라고 한다면 이제 알루코라든지 부산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흐름들이 거의 좀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크게 움직여지지 못한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철도주에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면은 한 차례 올라왔던 종목보다도 조금 바닥권에서 서서히 움직여질 수 있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 로템의 경우 이렇게 좀 철도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은 사실 현대 로템이 그동안에 주가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방산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의 경우는 이 철도와 관련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산 쪽으로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오늘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의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관점 자체가 방산 쪽으로 좀 묶여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은 좀 방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철도주의 경우는 뭔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를 주목하기 시작한다면은 뭔가 주가가 들쑥들쑥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로템은 아무래도 방산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또 많이 오른 데 따른 그 조정이 나오는 방산주의 흐름 좀 같이 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철도 쪽에서 본다면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쪽들을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과 방산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던데 먼저 셀트리온이요.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5%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려 8%가 넘게 올라갑니다.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구간. 올해도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이 엄청난 양봉을 우리가 이제는 주가가 턴하는 구간이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이재은 대표님,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다고 하는데 주가도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19만 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좀 더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 가이던스 부합했고 또 이번에 진펜트라가 PBM 등재 지연 이슈가 있었지만 올해는 1조 원 매출 찍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있었는데 셀트리온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일단 9개월분의 재고를 북미 쪽으로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이 없을 거고 그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소진하는 동안 새로운 OEM 기업이라든지 생산 쪽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주들의 이런 불안한 마음들도 빠르게 좀 불식시켜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지금 유럽에서 램시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셀트리온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가운데 그동안 고가권에 있었던 바이오보다도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대비책을 해낸 그런 회사에 있어서 이제는 덜 움직였던 종목 쪽에 좀 더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보유 관점 좀 유지하시고 추가적인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9만 원 돌파하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상방이 더욱더 좀 크게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셀트리온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시세가 더 눈에 띄는 게 19만 원 선만 돌파해 준다면 전고점인 21만 원 여기도 너무 가까워지거든요. 앞으로는 셀트리온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